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압수수색 한번 당하신 후에 모셨는데, 그죠? 오늘 딱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이번에 또 소환 조사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지난 25일 날 예. 가서 받았어요. 이제 뉴스타파하고 뉴스버스하고 네. 굉장히 우리 언론사에서 중요한 일인데 네. 딴 데서는 안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뉴스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뉴스버스 그다음에 네. 뉴스공장으로 네. 올려다가 머치머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머치머치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뉴스버스까지는 갔는데 이거 우리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뉴스공장은 저를 잘 방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라. 네, 그렇죠. 저를 넘어서면 그다음에 이제 뉴스공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도 특별히 취급하지 않길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해서 계속 모십니다. 우선 소환 조사는 잘 받고 오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분위기상으로는 부드러운데 조사 자체가 거의 조사 자체를 뭐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유, 그거는 안 좋죠. 네. 조사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네. 조사 그 자체가 피곤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포렌식 조사가 다 끝나고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거 사실관계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포렌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이 사람 그렇죠. 이 대화는 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네. 묻는다든가. 근데 저는 포렌식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스마트폰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PC만 거의 이제 텔레그램 방 저 한 번 정도 봤는데 1차 소환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그 목요일이 아니라 그 앞선 목요일 18일 날 네. 1차 조사를 받아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네. 18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포렌식이 예정돼 있는데 포렌식 하지 말고 나와서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도 안 했는데 왜 부르시오 해서 안 가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인권보호 규칙 보면 네. 반복적인 조사, 중복적인 조사 이거는 이제 가급적 피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규정으로 그 규정을 근거로 중복 조사 피하기 위해서 뭐 포렌식 끝나고 가겠다. 그랬더니 소환 거부했겠지. 또. 네, 의견서를 냈는데 그 네. 의견서를 냈는데 포렌식 일정을 먼저 철회한 것도 그쪽이거든요. 검찰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1차 소환 거부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딱 와요. 다시 소환 거부하였다고. 그러다 네. 이제 변호사는 또 이렇게 좀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잡은 거죠. 변호사 쫄라고 보냈죠 그 문자. 저 쫄라고 보낸 거죠. 변호사도 쫄더라고. 예, 예. 서면 통지까지 또 왔어요. 예. 그래서 뭐 나가서 받을게 그랬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1차 소환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럼 소환을 이렇게 당겼냐. 예. 포렌식 하기도 전에 하느냐. 그건 그런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식이 나오면 제가 참관을 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 내용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진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순리잖아요. 그게 맞죠. 사실이니까 그게. 그리고 방어권 부정 네. 차원에서 당연히 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하는 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2년 전 일인데 이걸 또 어떻게 기억합니까? 2년 전 카톡 문자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전화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다 일례로 김만배 씨하고 두세 차례 통화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네 차례를 통화했더라고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진술을 받아놓으면 뭐냐면 나중에 포렌식이 나왔을 때 이거 다르지 않냐. 그렇지.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너 외고 가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까 1차 출석 거부 이것도 막 명기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말 진술이 나오면 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저한테 들통난 게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술 다 받은 다음에 포렌식에서 오늘 이제 제가 다 부인을 했죠. 부인하고 뭐 근거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오늘 다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포렌식에서 달리 나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얘기는 너 오늘 혹시 거짓말을 했는데 괜찮겠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 내심인 거죠. 내심.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진동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저도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포렌식 나온 다음에 부르면 되는데 대조해 가면서. 그렇죠. 예. 이 포렌식에서 이 문자는 이때 보내셨던데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 문자를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몇 번 못해요. 하고 누구하고 했는지 나는 정말 그거 안 보냈다고 그랬는데 잊고 막. 아니 어젯밤에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을 못하고 아니 오늘 점심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점심 뭐 먹었는지 그렇죠. 저녁 때 네. 사람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혐의가 이런 거거든요. 부산저축은행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선거 개입하려고 네. 예? 사실이 아닌 거 알면서 그런 보도한 거 아니냐? 김만배 네. 씨하고 짜고 네. 혹은 김만배 씨가 시켜서 맞습니다. 시켜서 주문해서 부탁을 받고 등등의 네. 하루 종일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건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은 민주당이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 짜고 네. 이런 사람들을 하면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하고 네. 짜고 김만배 씨는 또 뉴스버스를 네. 시켜서 네. 이런 보도를 허위인 줄 알면서 했다. 어떤 언론인이 그런 걸 합니까? 허위인 줄 맞습니다. 알면서 네. 자기 죽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고발장을 보낸 게 그게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고발장을 몰래 보냈는데 이번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나서서 이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다,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날인가 사형의 첫날, 사형의 첫날.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김기현 대표가.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반나절 만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피해자는 아까 그때는 3명이었는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1명이고 그때 고발 대상은 뉴스타파 MBC였는데 지금은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뭐 이렇게 돼 있지 저도 않습니까? 거기 말아놓고 싶었는데 못 넣었어요. 제가 김만배 씨하고 네.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가지고. 네. 근데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했을 때 제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한겨레 김우경 기자와 짜고 국정농단 보도를 하고 주문대로 하고 네. 그래서 탄핵 기획을 했다라는 게 그때 음모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음모론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신에 김만배만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그때는 검사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네. 그때는 음모론의 주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프레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수사받는 상황인데, 그때도 수사를 받을 뻔했어요. 음모론 대상이 된 거죠 그때도 제가. 아니 제 말은 윤석열 검사는 그렇죠. 그때는 맞습니다. 음모론의 주체였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음모론의 대상이 된 대상이 아니라 제기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문제 제기를. 예. 네. 피해자가 된 거지 이번에는. 네.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김만배 씨하고 당연히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탐사 보도 매체니까 보통은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조중동에서 다루지 않은 보도, 나오지 않은 걸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을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들이 고발 사주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처음으로 이슈가 폭로했었죠. 계속 퍼져나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죠. 경선 후보였는데 코너에 몰리니까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음모론을 그때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투수로 나선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때 고발 사주는 제보 사주라고 이렇게 반대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점화시킨 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9월 중순, 9월 13일 보니까 9월 13일이던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대장동 이슈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고발 사주를 했지만 이걸 안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김만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취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다 대장동으로 하는데 이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기한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 출발을 가보자 그러면 네. 이 프로젝트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어쩌다가 여기를 개발하게 됐지 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부산저축은행이 나오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가지고 종잣돈을 삼았으니까 그때. 네,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김만배는 최종 사업자잖아요. 예. 근데 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원 사업자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초기 사업자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김만배와 부산저축은행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없었고.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한테 전화해서 취재를 하는 게 뭐냐. 주로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너 이재명 대표 쪽에 누구 저기
측근 중에 누구를 알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윤자도 안 나오고 부산저축은행에 그때. 부자도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부산저축은행 이 관련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거는 알았죠. 그건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게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라는 거는 알았죠. 그건 그렇죠. 그때는 중수부가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정치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한겨레 신문에 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하고 뭐 골프 간 그렇죠. 보도가 나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해명이 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느라고 그때 골프장 갈 시간이 없었다. 주말도 밤낮 없이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때 저는 그걸 보고 다시 상기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맞아. 주인검사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했지. 이거 알고 있던 참에 이제 이 대장동 대출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연결시켜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2011년 이때. 네. 그래서 중수부가 수사했고 그때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 주임 검사였으니까 맞아 그때 수사했지. 근데 그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그 당시는 그 취재는 안 했거든요.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조남욱 회장하고 골프 있을 때 얘기가 나와서. 그 해명할 때 이걸 보니까 그랬었지. 그게 이제 떠오른 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을 연결하지는 못하셨고. 못한 거죠. 예.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대장동 관련이었거든요. 물론 큰 덩어리인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간 데도 있어요. 더 나간 데도 있었습니까? 근데 또 어떤 데는 상환을 다 했어요. 여기는 상환을 못 했는데 상환을 했는데도 수사된 데가 있어요. 상환을 했는데도 수사하는데 여기는 상환을 못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냐?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네. 제대로.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들이 아시겠지만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또 그 판결문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드러나잖아요. 2011년 때 이 사람 그 수사가 안 되고 지나갔는데 2015년에 같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죠. 네. 똑같은 건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2011년을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었지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수사 결과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일일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대장동 이게 빠질 수가 없는 수사인데 어떻게 빠졌지?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너 김만배가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서 이거를 한 거야라고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옥신각신한 게 김만배 아니면 네가 알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 김만배가 말해줘서 알았지. 그렇지. 이게 이제 검찰의 프레임이고.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 프레임이죠. 예. 거기에 이제 짜 맞춰서 제가 저를 끼워 넣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진동 대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쳐다보고 모시려고 합니다. 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입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